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러온 야권의 동요가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 가운데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 꽤 무게가 있죠. 무게감이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의 비주류 세력들은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 마당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야권에서는 사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권된 김경수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런 가운데 김두관이 이재명의 선거를 앞둔 내달에, 다음 달 9월 달에 김경수를 만나러 독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두관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과 친명 세력을 하나회에 비유했죠.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의 사조직으로 인식되어 온 더민주 혁신회의를 이재명의 홍위병으로 지칭하고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본인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비명계의 선두주자를 자청했던 것이죠. 그런 김두관이 김경수를 만난다면 나눌 얘기는 뻔한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 공천 탈락자들이 핵심이 된 초일회도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친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은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람 사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도 글쎄요, 민주주의 4.0의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비명계들이 이 정도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면 아마 훨씬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의 1심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가능해지는 그런 비주류들의 움직임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다음 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김 전 총리는 앞으로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9월입니다. 9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10월에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10월 초에 아마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9월 달에 움직임이, 야권 내 비주류들의 움직임이 9월에 부쩍 잦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가까운 전직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김부겸 전 총리는 지켜봐 왔을 뿐이지, 당연히 김 전 총리도 꿈이 있다, 그런 꿈이 있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이 결심만 한다면 세력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결집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은 민주당 내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으로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김부겸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미 상당 수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도 김부겸 전 총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망도 두텁죠. 그래서 김경수와 김부겸이 손잡고 이재명에 맞서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일, 그러니까 22일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문재인을 방문하는 것도 친문계 세력들을 최대한 묶어놓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총선 압승 이후 문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 이후 당연히 문재인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친문 진영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때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내 문재인을 외면했습니다.
문재인이 총선 기간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준 것에 화가 나 있다,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지 하여튼 총선 이후 문재인과 김정숙을 비롯한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이재명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김경수가 복권되자마자 문재인 부부 계좌 추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속보이는 논평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최고위원을 이끌고 문재인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친문진영의 움직임에 이재명이 그만큼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양평에 머물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연구활동을 내세워서 새 사무실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여의도 생활정치연구소의 사무실 정리하고 난 이후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사무실을 마련키로 하고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을 낸다면 아무래도 여의도 인근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치인이 사무실을 여의도에서 동떨어진 그런 곳에 사무실을 낼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의 집합 장소가 될 것입니다. 원래 정치를 재개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죠. 합류해서 잠시 활동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과 아주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독단적인 공천에 맞서서 몇 차례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죠. 친문계들을 솎아내기 할 때, 그리고 막말 파동이 일었던 양문석과 김부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그때 공천 당시에 꽤 시끄럽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김부겸이 양문석을 나무래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막말 파동이 일었던 양문석을 이재명이 끝까지 감싸 안을 때 김부겸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랬지만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총선판을 뒤엎을 수는 없고, 총선판을 뒤엎었다가는 김부겸이 혼자 독박을 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꾹 참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뒤 곧바로 자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부겸의 한 측근에 따르면 김부겸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흔들리면 본인이 직접 나서든 아니면 누구를 지원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 측근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당연히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어쨌거나 김 전 총리의 복귀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전후로 비명계 인사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광온,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이런 전부 비주류 내지 친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성한 초일회는 비명 친문들이 주축이고 민주주의 4.0은 친문계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다가 12월 달에 귀국하는 한때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렸죠. 김경수. 12월에 귀국하는 김경수,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김부겸까지 가세하면 비명계의 덩치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비명계들의 덩치가 커지기만 한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들 다들 숨죽이고 있죠. 그런 민주당 내에 숨죽이고 있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공간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현역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돕겠다,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김두관이 지금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단 말려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물론 현역 의원 서너 명이 김두관 공개 지지한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세에 영향을 끼칠 자신이 있었으면 김두관이 오히려 부탁이라도 했겠죠. 어쨌든 비명계들이 세력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역 의원들이 가세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전당대회에서 90%에 육박하는 당원들의 지지로 당대표로 재선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대표직에 연임한 이재명에 맞서서 비주류들이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이재명이 지금처럼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류들이 활동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바늘구멍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1심 재판입니다. 1심 법원 판결, 그리고 이후에 계속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파장이 이재명 결집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활동 재개 소식이 들려지자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는 순식간에 200건에 가까운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김 전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새로운 수박 모임, 정치인은 왜 정년이 없나 이런 정도의 댓글은 아주 점잖은 내용이고 늙음하게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수박 장사 또 하려 하나 비명행사 뭐 이런 댓글로 도배됐습니다. 심한 욕설로 챗봇이 알아서 자동으로 삭제한 댓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김부겸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민주당다운 정치인들로 민주당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이런 내용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지만 욕설 댓글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재명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안의 조그만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뭐 이재명이 연설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실상은 차이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 차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실상이고 이재명의 속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집단이 정권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실제로도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